안녕하세요. 컴퓨터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있는 그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노트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노트북은요, 제가 2020년 12월에 구입을 했었던 HP 노트북인데요. 얘는 AMD 4500U CPU가 탑재되어 있는 노트북입니다. 램은 4기가 모델이었는데 저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8기가 두 개로 16기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노트북은 제가 뭐 특별한 작업을 하려고 구입한 것보다 그냥 라이브 쇼핑 같은 거 할 때 PPT용 노트북이 필요해서 구입을 했었던 노트북이고, 실제 가격은 제가 49만 원 정도로 구입을 했었는데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55만 원 정도로 이제 총 구입을 할 수 있었던 노트북이다. 이 노트북은 지금까지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바로 작년 말에 이 HP에서 새로 나온 노트북인데요.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저희 와이프를 위해서 사실 구입했었던 게 더 커요. 저도 뭐 간단하게 사용하지만 저희가 여행이나 이런 거 갔을 때 간단하게 와이프가 블로그 작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가벼운 노트북이 필요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AMD 5800U라는 CPU가 들어가 있고 8기가 듀얼 채널 모델, 그 다음에 256 SSD, 모니터 액정인 400닛의 sRGB 100%를 지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970g, 1kg가 안 해요. 엄청 가벼워요. 그냥 뭐 아이패드 하나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 근데 앞에서 보여드린 이 노트북과 이 노트북 둘 다 제가 어떤 걸로 구입을 했냐면 예약 판매 때, 발매할 때 초기에 예약 판매 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기다렸다가 예약 판매를 구입을 하냐면 그 처음에 출시했을 때에 굉장히 좀 저렴하게 판매하거든요. 몇 대 한정으로. 저는 그래서 이 노트북을 68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제가 이 사은품으로 받은 이 오피스도 당근마켓에 팔고, 그 다음에 캐리어도 제가 뭐 댓글 몇 개랑 사진 몇 장 올려가지고 받았어요. 이 후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해도 뭐 7만 원 이상의 가치. 그래서 저는 68만 원 좀 넘게 주고 구입을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지출한 거는 한 60만 원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저렴한 거잖아요. 근데 이 노트북이 현재 구입을 하려고 하면 85만 원입니다. 그 정도로 예약 판매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기다렸다 구입을 했는데, 기다리려고 하면 적어도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이런 그 컴퓨터의 스펙은 어느 정도 정해둬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구입한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5800U라고 하는 CPU인데 이거는 노트북용 CPU예요. 저전력 설계가 되어 있는데 얘는 8코어 16스레드입니다. 그리고 램은 8기가이지만 싱글 채널 아니라 듀얼 채널이고 이제 온보드라서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다. 이게 하나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SD는 256인데 어차피 저는 외장 SSD를 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운영체제 돌리는데 충분한 수준. 액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 작업할 때 액정 너무너무 중요한데 얘는 100% sRGB 제연율에다가 400닛 제품입니다. 그리고 PD 충전 지원하고 무게가 970g. 그러면 간단하게 성능이 어느 정도 되냐? 데스크탑 CPU 중에 라이젠 7 1700 1세대 라이젠인데요. 아무리 노트북이 좋아도 이 데스크탑 8코어 16스레드랑 맞먹어요. 이게 이 5800U라고 하는 게 그 라이젠 1700보다 살짝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면 이 요즘 시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2년 2월 기준의 CPU들을 보면은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일단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인텔보다 AMD를 강력 추천합니다. 인텔이 요즘 12세대 데스크탑 CPU가 잘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노트북은 멀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AMD CPU, 특히 가성비 다중코어는 AMD가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가 바로 이 5600U랑 5800U예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CPU입니다. 근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4500U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5500이 있고 5700이 있어요. 그러면은 5600보다 5700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은 앞은 온데 실제는 기반은 옛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르누아루가 있고 루시엔이 있고 세 잔이 있는데 루시엔은 르누아루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3세대 젠 3세대는 이 세 잔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5600U랑 5800U 어디서 차이가 크냐? 이 캐시 메모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는 현재 2022년에 2월 기준으로 노트북을 구입하신다고 하면은 AMD CPU 중에서는 5600U, 5800U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뒤에 H 붙은 거는 더 고급형인데 그러면 100만 원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의 CPU에서는 5600U랑 5800U가 많고 현재에서는 5600U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 모델인 5500U랑 5700U도 있으니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CPU는 5600U, 5800U를 구입을 하는데 램이 문제예요. 램은 기본 8기가 모델이 많아요. 근데 이 8기가에 추가로 램 장착을 더 할 수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구입한 이 노트북은 아쉽지만 8기가 온보드예요. 온보드라고 하는 건 납땜이 되어 있어서 분리, 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구입할 때는 온보드 8기가는 사시면 안 되고 16기가 이상을 사시는 게 좋아요. 또는 8기가에다가 뭐 메모리 슬롯이 추가로 여분이 더 있을 경우에는 하나 더 끼면 16기가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최소 16기가에다가 메모리 클럭은 3200Hz를 지원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하지만 이걸 산 이유는 저는 어차피 이걸로 사진 작업을 엄청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 블로그나 이런 거 하는 거 정도로는 8기가도 충분해서 어차피 저희는 작업을 집에서 하고 이거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려고 가벼운 걸 샀기 때문에 저는 8기가를 샀습니다. 왜 8기가를 사지 말라고 하냐면 제가 1억 200만 화소 그 GFX 100S RAW 컨버팅 한 거를 제 유튜브에 리얼타임으로 편집 안 하고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할 때 사실은 이 5800U CPU 요 노트북도 테스트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얘는 램이 8기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이 뭐냐면 8기가 램이다 보니까 CPU는 8코어 16스레드인데 메모리가 부족해서 얘가 작업이 메모리가 없으니까 CPU가 일을 못해요. 자꾸 CPU가 쉬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모리가 부족하다고 자꾸 포토샵에서 나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는 실행만 시켜도 거의 8기가를 다 차지하기 때문에 8기가로 사진 작업을 하시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메모리 부족하다 뭐 이런 문구가 나오면서 진행이 잘 안 돼,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8기가 모델을 사용을 하시면 무리가 있다. 요런 거. 하지만 저는 8기가를 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써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럴 때에는 요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윈도우 가상 메모리입니다. 왜 윈도우 가상 메모리에 보면은 램이 부족했을 때 이 하드 SSD를 일정 기간 메모리로 할당을 해서 그걸 사용하게 하는 건데 제가 이 SSD를 분할시켜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D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가상으로 20기가 정도 되는 공간을 강제로 할당을 했습니다. 제가 대충 그 램이 많은 모델에서 포토샵에서 저렇게 150장을 렌더링 걸어 보니까 컨버팅 걸어 보니까 20기가 정도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8기가 램에다가 가상 메모리 20기가를 이렇게 제가 이거를 20기가를 최소 처음이랑 최대를 정해 놓은 이유는 얘를 레인지를 정해 놓으면은 작업 중간중간에 다시 가상 메모리를 만드느라 이게 오히려 더 느려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20기가로 처음부터 딱 할당을 했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실제 메모리는 8기가이지만 이 컴퓨터에서 볼 때는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하지만 이거는 메모리보다 SSD가 한참 느리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 굉장히 느려져요. 그거를 한번 비교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은 이 4500U라고 하는 이 노트북은 6코어 6스레드이고 얘는 16기가 램인데 이 클럭도 낮아요. 얘는 그런 3200이 지원이 안 되는 노트북이거든요. 리밋이 걸려 있어가지고. 근데 얘는 19분 걸리던 게 8코어 16스레드의 5800U인데 얘는 8기가 램에다가 20기가 가상 메모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CPU 사용량 보이세요?
이 6코어 6스레드는요, 끝날 때까지 CPU를 100% 계속 씁니다. 쉬지 않고 계속 쓰는데, 그래서 저기 게이지가 꽉꽉 차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근데 5806 보세요. 그래프가 난리가 나요. 이게 난리가 난다는 건 뭐냐면 CPU가 작업을 하고 쉬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쉬는 이유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이 가상 메모리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가상 메모리가 느려서 CPU가 일을 쉬게 되는, 그래서 더 좋은 CPU의 램 클럭도 높지만 결과적으로 작업 시간은 30분이 소요되는, 이 6코어 6스레드가 19분인데 8코어 16스레드가 30분. CPU가 좋아도 램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작업의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컴퓨터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CPU가 좋아도 램이 부족하면 안 돼요. 제가 하지만 8기가를 산 이유는 저는 이런 엄청난 작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작업용이라면은 8기가로는 부족하다. 물론 저처럼 참고 쓰시는 거로는 충분하다. 왜냐면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한 번에 하는 거가 아니라면 당연히 8코어 16스레드가 잠깐 할 때는 더 빠릅니다. 램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히 포토샵 같은 게 아닐 때에는. 자, 그러면 액정은 뭐를 사야 하느냐? 액정은 그냥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용 모니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300니트 이상에다가 sRGB 100%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노트북들이 그래요. 노트북들이 약간 가격을 저렴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패널을 조금 저렴한 걸 사용을 하다 보니 보급형 노트북들은 기본적으로 sRGB 62에다가 NTSC 45% 그리고 250니트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작업용으로는 충분한데, 사진 작업할 때는 이 밝기와 색재 연결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 작업을 염두에 둔다. 그렇다면 반드시 모니터는 300닛 이상의 sRGB 100% 제품을 구입을 하셔야 이런 색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sRGB 100%는 NTSC 72, 요거는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0닛 이상의 모니터.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좋아지다 보면,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5600U랑 5800U는 내장 그래픽인데 이왕 할 거 외장 그래픽이 있는 노트북이 더 좋지 않아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히 좋죠, 외장 그래픽이 있으면. 근데 당연히 좋은데 외장 그래픽이 있으면 결국은 그 성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CPU도 더 고성능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발열이나 이런 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쿨링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노트북이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시즈 모드라고 하죠. 들고 다니면서 쓰는 노트북이 아니라 집에서 그냥 딱 한 자리에 고정해 놓고 쓰는 노트북이라면 그래도 되는데, 그럴 거면 데스크탑 사죠. 그래서 그런 고성능 노트북의 경우에는, 데스크탑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야 하지만 집에서 쓰시는 경우라면은 대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밖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고성능 노트북이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서 작업하시는 거라면 저는 집에서 쓰는 데스크탑, 들고 다니는 가벼운 노트북 별도로 분리해서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노트북은 거의 200만 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비용이 커진다는 거죠. 또 그러다 보면 나오는 얘기가, 요즘 M1 칩셋 들어간 맥북 너무 좋다던데, 맥북 에어만 해도 8기가 모델만 해도 너무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냥 작업할 때는 8기가 모델 맥북 에어도 너무나 좋지만 사진 작업을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은 8기가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최소 16기가. 저는 제 와이프가 사실은 이 노트북을 사달라고 했을 때 맥북이 예쁘다고 맥북 사달라고 그래서 맥북을 이걸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8기가 아니고 16기가 구입을 했고, 얘도 그런 그 프로모션이 있을 때 구입을 해서 저는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HP 노트북 14인치랑 이 13인치 맥북 에어를 산 이유는, 와이프가 맥북 에어를 사달라고 했지만 못 쓸 걸 대비해서 HP를 같이 사는 거죠, 윈도우 노트북을.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성능이냐, 이 M1 칩셋 8코어이고요. 그 CPU 8코어, GPU 8코어인데 얘가 16기가 모델이고, 똑같이 RAW 150장을 30기가를 컨버팅 했을 때 얘가 한 19분이 소요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 AMD 노트북 4500U도 19분, 이 M1 칩셋도 19분. M1 칩셋 엄청 좋다고 하고 제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이 M1 칩셋을 지원하는 어도비 포토샵이었어요. 그래서 M1 칩셋 성능이 그대로 발현이 된 건데 M1 칩셋 성능을 그대로 다 이끌어낸 건데 이게 뭐냐면 M1 맥북 에어는 맥북 프로와의 차이가 칩셋은 똑같은데 쿨링이 없어요. 쿨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열이 발생해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발열이 많이 발생하면은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둘 다 결과물만 보면 19분이라고 하는데 이 영상을 이거 지금 4K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 작업량을 보세요. 똑같이 150장을 걸었을 때 M1이 훨씬 빠릅니다. M1이 한 100장까지는 압도적으로 빨라요. 근데 100장을 넘어갔을 때부터 발열이 발생한 상태라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150장 중에 120장 정도까지 빠르게 되다가 뒤에 30장을 굉장히 느리게 처리해요. 왜냐면 발열로 인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하드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맥북 프로를 구입을 하셔야 해요. 맥북 에어는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가 생깁니다. 작업을 많이 하면. 간단하게 했을 때는 M1 프로랑 맥북 에어랑 별로 차이가 안 날 수 있지만 작업이 장시간으로 길어질수록 쿨링이 좋은 프로가 훨씬 좋다. 그래서 이 결과 M1 맥북 에어와 6코어 6스레드 4500U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은 M1이 중간에 성능 저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일 성능은 M1 칩셋이 훨씬 더 빠르고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쿨러가 있는 M1 맥북 프로를 구입을 하려고 보면은 16기가 모델 기본형 13인치의 256 SSD 기본인데 램만 16기가인 거로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 공홈에서는 거의 200에 가깝고요. 이런 인터넷 최저가는 180 중반인데 결국은 뭐래 이래저래 해서 한 200만 원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200만 원 투자하는 게 쉽냐고요. 노트북 하나 사려고 하면 200만 원 하나, 근데 이거 솔직히 200만 원 주고 사면은 끝인가요? 아니요. 사야 되게 많아지거든요. 계속 많아져요.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200만 원 정도 100 이하를 생각했다가 60만 원, 70만 원 생각했다가 200만 원은 이게 굉장히 갭이 커진다는 거죠. 근데 200 정도로 내가 투자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쓴 거거든요, 돈을. 아, 내가 200만 원을 쓰는데 깡통을 사야 돼? 그러면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조금만 더 주면. 100에서 100을 더 줘서 200만 원인 거는 2배가 비싸지는 건데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더 주면 300만 원인 거는 이거는 갈만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자, M1 맥스가 그렇게 좋다는데 이 M1 프로랑 맥스 프로 조금만 더 주면 맥스인데 우리 올리브페이지님이 이 맥북 프로 14인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M1 맥스 24코어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에 대한 후기가 궁금하시면 요 QR 찍어서 들어가시면 올펜님 블로그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성능이 저기에 가면 다 나옵니다. 200만 원 하려고 하다가 300만 원 하려고 하다가 이왕 살 거 프로보다는 맥스지 맥스까지 간다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좀 더 주다 보면은 자꾸 마구 올라가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맥북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맥북을 사면 어떤 고민이 되느냐? 일단 윈도우 쓰시는 많은 분들이 정품 프로그램을 안 써요. 어도비 같은 경우 다 크랙 버전 너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보면 깔아주세요 이런 분들 너무 많은데 정품을 권장합니다. 근데 윈도우는 정품을 권장을 하지만 여러 가지 크랙 버전을 구해서 쓰는 게 쉬운 편인데 맥은 그게 너무 힘들어요. 맥도 크랙 버전이 있긴 하지만 맥은 기본적으로 정품 프로그램 쓰시는 게 거의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할 여러분의 각오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도 추가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맥에 적응할 수 있냐예요. 맥의 가장 큰 단점은 다 좋은데 윈도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맥을 예전에 아이맥으로 싹 랜섬 때문에 바꿨다가 다시 윈도우로 돌아왔던 이유가 제가 하는 작업에서 윈도우가 필요한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두 개 병행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윈도우를 다시 메인으로 쓰고 있고 그 맥을 서브로 쓰고 있는데 이게
적응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돼서 저는 이걸 감수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맥을 추천하는 건 조금은 무리가 있는 의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1 맥이 아무리 좋아도 윈도우가 아니라는 거. 저는 윈도우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윈도우를 사용할 거라면 노트북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데스크탑을 별도로 노트북에 올인하는 것보다 노트북을 좀 가볍고 가성비 있는 거로 구입을 하고 데스크탑 별도로 운영하셔서 쓰시는 거 중요하고 캡처함 같은 경우는 GPU를 좀 쓰기는 하지만 GPU를 좀 많이 쓰긴 하지만 포토샵 라이트룸은 거의 그래픽카드를 영향을 받질 않아요. 굉장히 CPU, 램, SSD에 올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카드 너무 중요하지만 포토샵 라이트룸 사진 작업이 기반이신 분들은 CPU, 램, SSD의 성능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벼운 노트북에 데스크탑 조합 추천하는데 가벼운 노트북은 제가 앞에 알려드렸던 5600U, 5800U의 8기가 모델 액정 괜찮은 거 하고 데스크탑 뭐냐? 데스크탑 대안 너무 많지만 요즘에 가성비 최고가 바로 이 5600G라고 하는 CPU가 들어가 있는 AMD 이 데스크탑. 이게 6코어 12스레드의 CPU인데 이게 인텔 12세대가 나오면서 AMD랑 인텔이랑 경쟁을 해야 하니까 이 AMD에서 이 5600G, 5600U는 노트북 CPU고 5600G는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데스크탑 CPU입니다. 5600X가 인기가 많은데 5600X를 쓰면은 그 외장 그래픽을 별도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저는 5600G 요 CPU가 들어가 있는 PC 추천드리고요. 이게 이 정도 금액으로 요즘에 많이 풀리고 있어요. 막 HP에서 이거는 그 EM택인가에서 판매를 했고 컴퓨전에서도 이 정도 50만 원 이하로 이거를 판매를 했고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제 100만 원이라고 말했는데 많은 분들이 노트북 좀 괜찮은 거 사려고 하면 한 200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으로 뭐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노트북으로 그냥 한 80만 원 정도에서 5600U나 5800U 정도로 구입을 하시고 데스크탑을 아까 말씀드린 이 50만 원 정도로 5600G의 16기가 모델 구입하시고 20만 원 정도로 외장 SSD, 왜냐면은 얘는 256이라 작업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외장 SSD 20만 원 정도 딱 구입을 해서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모니터 한 50만 원 정도로 구입을 하시면 집에서 데스크탑 쓰다가 노트북 갖고 들어와서 노트북 연결해서 써도 되고 이 정도로 구입을 하셔서 200만 원으로 하시는 게 데스크탑에 올인하고 노트북 200만 원에 올인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밸런스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쓰는 데스크탑은 저는 훨씬 좋은 데스크탑을 쓰지만 이 정도면은 웬만큼 작업하시는 거는 다 커버된다. 영상도 4K를 실시간으로 편집하시는 분들 아니면 웬만큼 다 작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2022년 2월 기준으로 사진가를 위한 노트북 구입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컴퓨터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